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마인드셋을 바꾸시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아는 건 당연하지만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내가 사업가로 봐야지. 내 사업이지, 내 제품이지. 내가 이걸로 인생을 바꿀 건데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치약을 쓰신다면 치약이 달라 보여요. 저는 아침에 치약 칫솔 쓸 때마다 진짜예요. 저 워낙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원래 굉장히 약간 긍정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장점은 긍정적인 거고요. 단점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치약 진짜 저 혼자 있는데 그래요. 전 치약한테 고마워. 그리고 양치해요 진짜. 내가 너 만나서 진짜 너무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다니까요. 화장 더마 아키텍트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정말 제품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리고 쿠키 먹을 때도 고마워. 마트에서 안 사고 내 마트에서 만들어진 이 초코 쿠키 먹고 그래서요 이 마인드셋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건 마인드셋인데 급하지 않아도 돼요. 차근차근 이곳에 와서 내 핀에 맞게 하나하나씩 잘 채워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경험의 폴더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낯선 비즈니스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낯설기 때문에 낯선 상속이 되는 거예요.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10년 전쯤에 제가 아메이 해볼까?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낫나? 알아볼까? 했던 그 결심 하나로 지금은 제가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벌을 수 없는, 제가 그때 애들 가르칠 때 나름 어깨 뽕 들어가서 난 그래도 뭐 1억 넘는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5배, 6배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사업이 놀랍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낯설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파트너를 만났을 때도 왜 이렇지 나한테? 우리 그전에 전부쳐 먹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내가 얘를 잘못 알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예전에 잘 지냈던 사람이 내가 아메이 한다고 하니까 전화 안 받고 막 그런 일들. 그리고 마치 내가 배달의 기수가 아닌데 예전에는 날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들어만 봐도 속이 답답할 키친타올, 티슈, 롤티슈 갖다 줘. 막 이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초창기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우리 남편은 조선시대 남자, 부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아는 거래처한테 아메이 추석 선물 세트 주문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빠 잘했다 뭐 그랬더니 올리브유. 그래서 제가 포장까지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해줄게. 이러면 정말 팔 빠지게 포장하면서 우리 사업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PB가 너무 아름답지 귀엽잖아요. 앙증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럼 뭔가 내가 뭔가 되게 예전에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막 버겁기 시작하니까 나는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고 못 견디겠고 보니까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은 다 잘하고 있구만. 나는 막 속이 뒤집어져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는 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화 받고 화가 나서 밥도 못 먹었고 막 그런 거를 경험한 나를 보면서 내가 되게 부족한가? 나는 아닌가 보다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도 잠깐 이야기 드릴 거지만 만약에 저희 딸이 발레를 배운다고 했어요. 발레를 너무 잘하고 싶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발레를 가서 이제 막 총총총 그 발레 옷 너무 귀엽잖아요. 입고 타이즈 신고 막 점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동작을 배우겠죠. 이런저런 동작을 배우다가 우리 딸의 꿈이 이 복숭아뼈가 이 머리에 닿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쭉 올려가지고 근데 그게 꿈이어서 발레를 시작했단 말이죠. 목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듣고 발레 선생님이 이제 다리 찢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자 이제 그동안 총총대고 다녔겠지만 이제 다리를 찢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프겠죠. 막 땡기고 갑자기 알 생기고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래 내가 애초에 넌 알아봤어. 네 몸을 바라봐. 이렇지 않잖아요. 라이야, 네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과정이야. 안 해봤잖아. 다리 여기까지 안 올려봤는데 이제 네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지금 이 학원에 가서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이 사업을 저도 같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 때 나는 쓰레기다.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이 사업은 나하고 안 맞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더 많은 걸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 인생의 흐름이 뭔가 엉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이 있어, 이 안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미팅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제가 이 미팅에 나온 게 제가 훌륭하고 이 플랜을 다 이해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아시죠?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오세요? 그러면 5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막 나가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안 가고 싶단 말이죠. 힘드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미팅에만 나와 있었지 속은 쑥대밭이었다고요. 막 수세미? 미안해요. 쑥대밭이 뭔가요? 근데 수세미였어요. 막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앉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은 하얗고 내 마음은 수세미지만 내 여기서 자극받았던 내 온몸의 세포들 있죠. 그 세포들은 듣고 있어요. 내가 인지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종이 한 장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에너지들이 자꾸 나한테 힘을 줘서요. 그리고 나오기 싫지만 그 파트너들이 사슴 같은 눈으로 언제 오세요? 이러고 저 어느 날은 제가 엉엉 운 적도 있어요. 집에서 못하겠다, 나 아니다, 나는 끝났다 울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스폰서님 술빵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울다가 여보세요? 보리가루 400, 막걸리 200,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땅굴을 파고 있죠. 땅굴을 팔 때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 오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끊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 스폰서가 아니었으면 끊었을 거예요. 그냥 전화 거절을 눌렀겠지만 스폰서니까 왜 전화했지? 하고 막 목소리 알죠?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때 그냥 잠깐 동굴을 파다가 멈출 때 그게 더 깊게 파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팀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흘러 깨달은 건 그때가 우리가 진짜 평범했던 사람에서 리더로 바뀌어가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끔 그런 리더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한 게 지금인데 못하겠다고 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서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리더를 볼 때 제 마음 안에는 다 됐다, 다 왔다, 여기서만 꼴딱보기만 넘으면. 왜냐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게임 보글보글 해보셨어요? 제가 나이가 나오죠. 막 되게 롤플레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콜라 500원 넣고 하는 보글보글에서 여러분 보글보글도 판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진짜로 그 판을 깰 때 빨리 안 깨면 흰 고래 나와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 기빡해지고 막 뭔가 안 될 때는 이 판을 깨기 전이에요. 고래가 처음부터 안 나와요. 처음에 음악도 되게 땅땅땅땅 아시죠? 땅땅이 나오다가 고래 나오면 빰빠밤 한 다음에 막 나와요. 그때는 내가 막 열심히 막 다음 판 이제 하나만 알죠? 해결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직전이 제일 원래 긴박하고 복잡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원래 그래요.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인생도 그렇고,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걸 하니까 낯설고, 낯서니까 버겁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기 직전 진짜 내가 그냥 일반 노동 수입에 익숙했던 내가 점차 인세 수입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아까 말한 표현력, 어떤 팀을 경영하는 능력, 팀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막 생겨갈 때쯤에 이 안에서 엄청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건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가 있고 바뀌어 가야 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바뀌려고 온 거잖아요. 뭔가 바꿔보려고 왔기 때문에 그 신호는 사실 정말 제가 위로의 말이 아니라요, 진짜 긍정의 신호예요. 저는 오히려 늘 해맑으신 분이 걱정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메이 행복해요, 막 핀이 막 시간이 흘러도 전 아메이 너무 사랑해 이러면 걱정이 돼요. 아직 안 왔네. 근데 뭔가 좀 고민도 하는 것 같고 얼굴이 수심이 생긴 것 같고. 왜냐면 진짜 그랬다는 건 잘하려고 애써봤다는 뜻이거든요. 애를 쓰니까 그 애쓴 것의 반작용으로 뭔가 힘들다는 느낌도 드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그런 이슈들 있죠. 변수들. 사람한테 속상한 일 당한 거, 갑자기 파트너한테 뭔가 억울한 소리 들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남편한테 정말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암해할래, 이혼할래, 막 이런 얘기한 남편 막 만나가지고 속상했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요, 놀라지 마시고 정말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안 해본 사업이라 여러 가지 내가 이 사업 안에서의 경험의 폴더들이 늘어나는구나. 여러분, 진짜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그 고통 총량의 버티기 있어요. 제가 핀을 좀 빨리 왔다고 해서 굉장히 아무 일 없이 온 게 아니고요. 다 겪어야 될 걸 되게 진하게 막 짧게 겪음하고 오면서 폴더가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을 국정원에서 퇴직을 시켰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걸 무릎 맞대고 얘기 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눈물의 남편의 퇴직 이후의 삶들, 이런 것들 제가 겪을 땐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겪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남편이 퇴직하고 6천만 원의 빚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국정원을 퇴직하니까 국정원 담보로 받은 대출은 회사에서 퇴직하면 바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돈 벌고 저는 아메이 시작한 PT였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같이 합의하에, 이것도 이론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퇴직하면 뭔가 다른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길은 없어요. 그 나이에 퇴직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졸지에 아기도 있고 제가 있는데 남편은 퇴직해서 무직이 됐어. 무직이 된 것도 충격인데 나 몰래 저희가 도곡동에서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마 나름 대출을 받은 게 있겠죠. 그걸 갑자기 갚으라는 연락이 왔어. 정말 완전 풍비박산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빠듯해서 가끔 얘기하는 파트너들한테도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점심 그런 거 맛있게 드세요. 비싼 걸로 먹어. 막 이러고 화장실 가서 막 한도 막 확인하고. 그럼 왔더니 진짜 비싼 걸로 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막 한도 올리고. 여러분,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막 풍요롭고 여유 있게 된 게 아니라 정말 그 벼랑 끝 같은 느낌의 간당간당한 그 느낌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근데 다행히 제가 1년 3개월째 여기 온지, 아메이 사업한 지 1년 3개월째 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언어, 좋은 생각, 긍정의 메시지들이 막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게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1년 3개월 남편 퇴직하고 우리 집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쌓였던 게 폭발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그 잠재력들이 폭발을 하면서 해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 과정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지만 보험 약관 대출 8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느낌 오세요? 그 약간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한도가 다 받고 나면 2달 지나면 조금씩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유 있게 된 게 아니라 막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이 안에서 견디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그때는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폴더가 제 안에 있어요. 남편이 퇴직한 사람의 와이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퇴직한 남편의 마음도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너무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요. 같이 사업했던 파트너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상처지만 내 다른 파트너가 비슷한 일을 겪을 때 너무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땐 진짜 큰 리더가 되셔야 될 분들은 초반에 아직 내가 나는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경험의 폴더를 만들어서 성장시키려는 정말 선한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들으셨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이제 투자 마인드와 경영 마인드로 넘어갈게요. 이제 투자 마인드에서는 이걸 들어볼까요? I think Peter was the person who told me this really pithy quote that in a world that's changing so quickly, the biggest risk you can take is not taking any risk. And I really think that that's true, right? I mean, a lot of people I think that, whenever you get yourself into a position where you have to make some big shift in direction or do something, there are always, people are going to point to the downside risks of that decision. And locally, they're maybe right? I mean, for any given decision that you're going to make, there's upside and downside. But in aggregate, if you are stagnant and you don't make those changes, then I think you're guaranteed to fail, right? And not catch up. So to some degree, I think it's really right that over time, the biggest risk that you can take is to not take any risk. 리스크가 없이 뭔가를 이루어진다는 일은 전 세상에 없다고 봐요. 뭔가 내가 리스크가 생긴다는 건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썼다는 거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마인드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지금 앞서 계속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가장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그걸 요구해요. 당신이 가장 많은 돈을 베팅했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
하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있지, 아메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투자 가치를 높여서 변해갈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 마인드를 갖추셔야 되고요. 내가 투자돼야 되는 영역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제품을 쓰려니까 돈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큰 어떤 자금을 요구하거나 뭐 투자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치약 하나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미팅장에 나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영양제 하나 안 먹었지만 나도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먹어봐야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투자 부분이 있겠구나. 저희가 초창기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남편이 아메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기름값 쓰고 밥 먹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도 아시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냥 웃으면서 아메 안 했다고 우리가 안 쓰진 않거든요. 우리 아메 안 해도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수다 떨면서 남편도 욕할 거거든요.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남편이 지금 현재를 책임지고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느 영역에서의 약간 버짓을 꺼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씩 객관적으로 분석해 가시면서, 이게 BDIA라고 미국 아메이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근데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메이 보너스가 제 보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까 이것도 낯선 거죠.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죠. 내가 한 달을 쓰는 돈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에서 보너스를 받아도 그 월급이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늘 배워왔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보너스가 들어오면 이 보너스로 내가 뭐 먹을까, 뭐 사 입을까,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를 먼저 빼놨어요. 그 1번이 비즈니스였어요. 모든 게 다 올인이었어요. 보너스가 들어와도 지금 내가 이 보너스로 뭘 사 입고 뭘 먹을까 이것보다 어떻게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과 함께 무슨 파티를 하나 더 열까? 밥을 좀 살까? 진짜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PT가 돼서 아메이를 멈춰야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나도 언젠가 수석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는 이 핀 안에서 이 지금 받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내 월급처럼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만족하거나 이 돈을 막 유지하려기보다 얼른 이 비즈니스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보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곳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을 때 이제 비즈니스에 쓰고, 그 다음 빚.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좋은 구도라고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이 키우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보너스 받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키우지? 어떻게 하면 뭔가 더 프로모션을 하지? 뭔가 더 같이 초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행복해 할까?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한 번도 보너스 들어온 거 보고 내 돈이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다가 아니라 얼른 빨리 판을 키우자. 빨리 판을 키우자. 그 마음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분. Here's the thing I don't understand. The company is worth billions. Yes. And every time I pick up the paper, each year it loses more money than it lost the year before. The company's never made a profit. That's right. Now, why? How does it? Why? How does that? Why? Seems like a new math, doesn't it? It's amazing. You know, we lost 12 million last year, and we're doing great. Well, there are a whole series of Doonesbury cartoons about this. This is not a new phenomenon. We are a famously unprofitable company, Right. and we are investing in the future. It's not, which isn't unusual. Companies have done this before. What's a little surprising about Amazon.com is the scale to which we're doing it. We're doing it in a big way. I see. So you just keep reinvesting. 이분 아까 그 12만 빌리언 보셨죠?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67억. 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전 세계 2위의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저라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어땠냐면 어떤 달은 제가 쓴 돈이 더 많은 것 같은 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했고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분석도 했고 확인도 했고 또 성공하신 분들 옆에서 보면서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가 지금은 당연히 아직 아마추어 구간이고 아직 내가 일정 핀이 되지 않았고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예전같이 이번 달은 보너스가 적은데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더 쓴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이니까 절대 물러서거나 뒤로 주춤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 사업은 커질 거고 그런 믿음을 엄청 키웠던 것 같아요. 이 미팅을 들으면서 될 거야. 내가 지금 놓친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뭔가 돈이 적다 느껴지면 멀리 가 있구나. 먼저 가 있구나. 2년 후에 만나자 막 이랬어요. 저 여기 성향 그래요. 얘가 지금 나한테 안 들어왔네. 웃으면서 먼저 가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투자하는 어떤 시간들도 3년에 만나 이러면 되게 만나요 진짜. 제가 그래서 진짜 연말 보너스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지금은 저희 남편이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도 내고 마음 아주 자유인을 만들었잖아요. 정말 엄청난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에서 조금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구간도 정말 웃으면 왜냐면 이 사업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면 거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업이니까. 내가 떡볶이집을 차려도 코로나가 터지면 손님이 없는 이런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지. 그건 이런 어떤 쌓인 곡선은 인생에 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경영 마인드에서는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신 것도 정말 멋진 루틴을 만드신 거고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나 스스로 나의 일상, 뭐 탱코어도 마찬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굴 만나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남이 시켜서 하더라도 그동안은 시켜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지만 지금 저희 나이들은 다들 물론 외모는 20, 30대지만 어떻게 된 게 외모는 20, 30대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 3, 40년, 50년, 60년 사셨잖아요. 그 정도 살면 내 인생에 어떤 기회라는 게 특별히 올 일도 없고 또 내가 뭔가 의지를 낼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책을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지 쓰거나 음원을 오늘 꼭 들어야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루틴을 경영하면서 사업 경영을 하죠. 사업 경영할 때도 뒤에도 또 잠깐 중복될 거지만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요, 실은 미팅을 들어오시면, 미팅을 참석하시면 이 사업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수많은 노하우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게 돼요. 이런 오늘 NMB나 그 외에 다른 크고 작은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직장인의 마인드였다면 사업가의 경영의 마인드,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얘기죠. 파이를 키워야지. 그래, 등락이 있지. 사람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업도 그런 때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하죠. 뭔가 답답해지거나 안 될 때면 나 다음 스테이지가 왔나 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갑자기 얼마 전까지 너무 쉽고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버겁지? 라는 느낌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 다음 스테이지가 가까이 왔네? 좀 더 힘을 내보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마음 경영이. 이 사업은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합니까? 택배 배송을 합니까? 아니면 뭐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서 이거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께서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위너스가 생겼고 또 위너스에서 리더님들이 함께 마음 맞춰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경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되게 놀라운 걸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우리 위너스 행사에 2번이나 오셨던 이민호 씨라고 계세요. 말은 인생의 조각칼이단가요? 그렇다고 하죠. 그 책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뭐였냐면 여자분이 같이 팀을 이뤄서 영어 수업을 같이 나가요. 진도를 같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 2주 동안 수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2주 동안 수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겁고요. 갑자기 뭔가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영어를 완벽하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2주를 빼먹는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한테 뭐라고 대답해 준지 아세요? 그 말을 따님이 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던 따님이 그 고민을 엄마한테 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그랬더니 딸아, 2주는 인생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긴 시간이 아니란다. 네가 2주를 늦지만 그 2주 동안 엄마를 간호하잖아.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인생을 멀리 보면 그 잠깐의 2주가 너의 영어에 승패를 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가 뭐 하기 싫어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호하느라 그러는 건데 뭔가 엄마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고 너는 그 마음으로 2주 동안 더 2주를 비웠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멀리 봐. 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답을 제가 알고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든 아이한테든 혹은 파트너 스폰서 관계에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얘기하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고 혹은 내가 고민이 생겨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잠깐 멈춰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 문제가 우리 딸이 나한테 했다 그러면 난 뭐라고 말할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내 파트너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와요. 파트너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래서 못하겠어요 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파트너가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괜찮아 할 거잖아요. 나도 그랬어. 아 그랬겠다. 정말요. 이게 스스로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건 이 비즈니스에서 뭔가 막 대박 나고 대단한 일도 물론 생기지만 내 삶의 전반적으로 바뀌어요. 내 에너지 자체가 바뀌고 가정 안에서 친구 안에서 뭐 가족 안에서 뭐 친정, 시댁 모든 관계가 다 이전과 훨씬 바뀌어요. 그러면 인상이 바뀌어요. 진짜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바뀌어가면서 뭔가 삶의 다른 결을 느끼는 그 사람한테는 누군가가 눈치를 챈다니까요. 뭔가 다른데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물어본다니까요. 진짜 내가 먼저 바뀌고. 저도 올인하고 3%부터 이걸 지켜내는 거 그리고 힘들지만 힘들수록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이겨낼까를 항상 생각했는데요. 이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들어보세요. 이게 가장 퀘스천이었을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가. I know it sounds completely strange. How many students today get perfect scores on SATs? Get 4.0 GPAs? So many. The volume of smart people coming out of school, and that is good. And so you're going to be competing against a very large number of insanely intelligent people. And every company is founded by insanely intelligent people. And we're surrounded by insanely intelligent people. And so the question is, why do some people lead and others less so? And why do some people stand out and achieve such incredible thing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urse, is the ability to tolerate long-term pain and suffering. In fact, the ability to endure pain and suffering is called grit. It is now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people. And so I wish upon you a lifelong plenty of pain and suffering.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장하려고 애쓰고 부딪히는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또 이 모든 걸 듣고도 이 사업을 취미처럼 여기는가 직업처럼 여기는가에 따라 또 달라요. 보시면 하루 컨디션, 오늘 직장 갈 때 아침에 기분 안 좋으면 회사 안 가세요? 가시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다 지키시죠. 그리고 추가 업무가 생겨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야근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상사나 동료가 있으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나요? 아니죠. 그리고 복장도 회사 갈 때 같은 복장을 입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내 직급에 맞게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가 생긴 대로 빨리 대응을 하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성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죠. 우리가 뭐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뭐 사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는 데까지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죠. 근데 내가 만약에요, 아메이 사업은 이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즈니스인데 그냥 회사 다니는 마음으로만이라도 가지고 내가 아니면 그냥 알바도 똑같거든요. 일의 양은 나한테 요구되는 것들은 그런 마음으로 미팅장에 와보세요. 그래, 회사 가는 마음으로 그냥. 그리고 내가 어떤 복장도 신경 쓰고 나랑 누가 안 맞아도 회사에서도 이걸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변수가 생겨도 기꺼이 회사에 변수 생겼다고 회사 안 나가는 거 없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면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냥 취미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어느 날 어떤 미팅을 듣고 폭발해서 성장하신 분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사업은 사업답게 그래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꾼다는데 내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데란 마음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스스로 아까 말한 루틴 내 경영을 해서 하루에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가기로 한 미팅은 가고 미팅 날이 갑자기 생겨도 가고 뭔가 나와의 어떤 약속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랬는데 안 되신 분이 3년을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내가 핀업을 못했다. 그럼 절 찾아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되게 좋아해요. 생존자 편향의 오류. 제가 이제부터 좀 빠르게 얘기할 건데 이게 뭐냐면 전 진짜 이 말 할 때마다 가끔 처음 제가 이걸 알고 소름이 돋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많이 들어보신 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실 거죠.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잘 살펴보니까 날개에 총알이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전문가들이 날개에 철판을 덧대라. 총알이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돌아오더라. 다들 비행기 날개에 철판을 덧대려고 하는데 비행기 전문가 고수가 나타나서 몸통에 덧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였던 비행사 이 정비공들도 아니 무슨 말이냐 봐라 비행기를 봐라 날개에 이렇게 총알을 많이 맞고 왔는데 무슨 몸통이냐 날개에다 철판을 더 대야 된다라고 보는 뷰.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고수는 몸통에 철판을 더 대야 된다.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 모르시는구나. 날개에 총알을 많이 맞은 비행기는 돌아왔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한 모든 비행기는 몸통에 총알을 맞은 거다. 이게요, 그 전문가와 고수의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 뷰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홍진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그렇게 느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배운 거죠. How did you personally find the self-belief and the confidence within to go out and be so successful in your industry? I think one of the biggest things I learned about confidence was on the Fresh Prince of Bel-Air. Confidence is one side of it, but it's built on not being scared to look stupid. You stop worrying about what everybody else thinks. Yeah, taking advice from somebody who hasn't done what you want to do is almost insanity. Like listening to people who haven't done the thing that you want to do, that makes you crazy. It reminds me of the saying, never take advice from someone you wouldn't trade places with. Right, yes, exactly. I was going through something and I called Quincy Jones. And Quincy was like, he said, man, how the fuck I'm going to give you advice? It was like, he said, I wouldn't have chose none of the shit you chose. He said, whatever you're doing, just keep doing that. You know, you'll actually get to a point where you ask for advice less and you just sort of watch. 그쵸. 왜냐하면 퀸시 존스는 프로듀싱이에요. 연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게 이 퀸시 존스가 마이클 잭슨이랑 이런 분들 많이 프로듀싱했던 엄청난 분인데 그 연기자인 이분 이름이 뭐죠? 브루스 윌리스 누구세요? 여러분 윌 스미스거든요. 윌 스미스가 질문을 했을 때 조언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나 아메이 해보려고 그러면 아메이 안 해본 사람들 10명이 달려들죠. 안 된다, 근데 이유도 되게 다양하고 사실 들어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생각하면 홍진희 스폰서님 얘기를 듣는 게 맞아요. 위너스에서 알려주는 시스템 강의를 듣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해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홍진희 스폰서님한테 엄청난 뷰를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어느 날 어떤 파트너가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지만 파트너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둘이 막 툭탁툭탁 해요. 막 맨날 티격태격 하는 사이가 있었어요. 그러던데 어느 날 그 위에 스폰서가 그 위에 둘이 위 아래 이렇게 스폰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그 위 스폰서가 그랬어요. 둘이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서로 안 맞는 거죠, 결이. 그래서 사업이 힘들겠다. 저렇게 맨날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그래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을 때 그 위 리더가 사업 안 한다고 할까 걱정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리더님 제가 핀업을 못해서 파트너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핀업할 거예요. 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어머, 힘들다고 안 하고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게 너무 기특해서 홍지 스폰서한테 얘기했어요. 스폰서님이 아셨거든요. 그 상황을. 어때, 거기는? 그래서, 아니, 그래도요, 기특하게 파트너한테 아무래도 제가 핀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너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래도 홍지 스폰서님이 다행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제 비유. 스폰서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야,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그런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 가지고 뭔가 도끼잖아요, 도끼. 그거 오래 못 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게 내 비유는 이 정도인 거죠. 그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별명이 저희 팀에서는 인간 골든 리트리버예요. 그냥 사람이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별로 생각이 보기엔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을 보면 다 저같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강아지도 골든 리트리버가 있으면 굉장히 불독 같은 애들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좋으니 막 좋은 줄 알고 막 가서 막 별 얘기 다 하고 막 혼자 막 다 쏟아내고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겼어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말하고 믿어야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말해가지고 한번 뒤통수를 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진 스폰서님께 그랬죠. 스폰서님 제가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진짜. 제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이건 제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개념 없이 사람한테 너무 다 막 오픈하고 너무 나 좋다는 의도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너무나 많은 걸 다 공유하는 건 잘못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 진짜 멍청해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엄마랑 언니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래 넌 좀 그래 좀 막 이랬어요. 다 그렇게 하지 마. 너 나중에 큰일 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진 스폰서님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제가 좀 이제 좀 인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제 태도를 제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때 홍진 스폰서님 뭐라고 하신 이게 제 비유 우리 엄마 비유 우리 언니 비유 비슷해요. 근데 홍진 스폰서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야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살아도 돼. 남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좋아서 다가갔다가 당하는 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가 거리 두고 이러면서 괜히 사람 그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 스폰서님 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진짜 이곳은 경영자가 되는 곳. 정말 사업을 사업가답게 변신해서 사업가답게 키워낼 수 있는 걸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전반적인 뷰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홍진은 고난이 축복이다. 침묵이 최고의 웅변이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 늦게 피는 꽃도 있다. 손해가 복이다. 베스트를 위한 테스트다.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지키기 이걸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는 사실 없죠. 고난은 고난이고 손해는 손해고 베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아닌 것 같고 막 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도 될 것 같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요 이 낯선 이 언어들이 이 안에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다음 레벨업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손해를 봤을 때도 손해가 복이라고 하셨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도 갖고 또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내 안에 사랑을 키워줘.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좋은 면만 보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종수 스폰서님이 그런 정말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이 사업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그게 그냥 재밌자고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멋진 문구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정말 내 안에 어떤 그 리더, 이거 당장은 안 돼요. 시간이 흐르고 처음에 그래야지 결심했다가도 딱 얼굴 보는 순간 또 막 확 올라오지만 돌아서서 막 기도하고 살짝 보고 집에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의 폴더들이 막 늘어나서 충분히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홍진희 스폰서님, 그리고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이 최고의 멘토들이 있는 위너스 안에서 다 배우고, 다 양분을 받고, 다 가르침을 얻고 저도 성장했거든요. 이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모두가 3%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저는 이 말 할 때 제일 좋은데 뭐냐면, 제가, 원래 막, 20대에 27가지 공부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코로나 때 강남 AP를 갔어요. 근데 어떤 리더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서은혜 리더님이시죠? 이래요.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뵈주셔서 네, 그랬더니 저 위너스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썼는데 알아봐 주시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진 한 장 찍자고 찍으셨어요.
그리고 헤어졌고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그 치과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치대를 못 가가지고 한이 맺혔거든요. 진짜로. 근데 치과 의사 원장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팬이라고 사진을 찍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뭔지 아시죠, 제 마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팅장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왔더니 앞에 앉으셔서 막 제가 하는 말을 막 받아 적으시고 옆에 앉으면 영광이에요. 막 저한테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막 거룩한 귀에 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아메이가 최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업이 진짜 멋있는 건 어떤 핀이세요? 뭐 하다 왔어요? 묻지 않죠. 여기에 판사가 오든, 검사가 오든, 선생님이 오든, 교수님이 오든, 아니면 대학생이 오든, 아니면 정말 그냥 박스 주우시던 할머니가 오시든, 다 모여있잖아요. 이 모여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그 치과 원장님을 치과 가서 만났으면 영원히 저는 환자,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이런 곳이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 안에 잘 살고 싶다, 뭔가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뭔가 어떤 기회를 찾아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수님, 판사, 검사 다 모여 있는데 우리 박스 줍던 할머니께서 그래서 몇 프로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몇 프로예요 했는데 할머니가 15%면 끝나는 거예요. 36.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진짜 우리한테 중고등학교 때의 기회를 잃고 우리는 끝났다. 내가 이 직업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 내 인생에 어떤 기회는 없단데 아메이를 만났더니 그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뭘 하다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업에서 3%부터 그렇게 다 계급장 다 떼고 처음부터.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없다니까요. 설사 이런 위너스 시스템이 없어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했죠. 학원비를 내고라도 배워야 될 건데 여기는 스폰서님이 자리 맡아줘. 자기 잘 오고 있어. 주차는 잘했어. 막 이러면서 오게 하고 와서 같이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제품 쓰면서 건강해지고 또 그리고 내가 늘 미웠던 남편 뭐 마음에 안 들었던 딸 미팅 들으면서 예뻐지고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다 괜찮아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리더로 성장하게 되면 그 리더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와 어떤 이 비즈니스의 리더로서 맞는 소양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시스템이 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고요. 우리가 지금 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런 기회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사업답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우리 위너스에 녹아있는 이 마인드 그리고 이 안에서 미팅과 NMB를 통해서 들으면서 많은 리더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마음의 어떤 온도 이런 것들 배우게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딸이 12살이에요. 제가 3월에 기숙학교를 억지로 보냈다가 둘이 사이가 엄청 틀어졌어요. 제가 아주 격하게 사과하는 마음이에요. 티는 안 냈지만.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올 때가 되니까 얘가 어쨌건 좀 약간 가끔 뭔가 이렇게 삐죽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이에요. 지난달 말일 오후 4시. 이 뒤에 제가 PPT 빨리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넘기고 이것도 넘기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남편 지금은 편안하게 저렇게 제임스 본드가 되는 꿈을 꾸고 국정원에 가셨다가 지금은 그냥 집에 본드처럼 계세요. 제임스 본드는 안 되셨고요. 그렇지만 딸이랑 같이 종이 총 만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아메이를 그때 선택해서 너무 행복하게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희 딸은 제가 그 말일날 제가 노트북 켜놓고 막 마감 다 바쁘니까 막 로스맨 보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와서 바빠? 이러고 와서 방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바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줘?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 비즈니스 맵을 열어서 연봉 나오는 거 있죠? 보너스. 쫙 펼치면서 라이야 이거 더 해봐. 이게 엄마 보너스야. 갑자기 더 하더니 막 놀라는 거 있지.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제 딸 알죠? 진짜 놀랐어요. 엄마 막 이러대. 그래서 엄마 이런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엄마가 많이 못 놀아주고 그랬지. 이러느라 그런 거야. 이랬더니 걔가 엄마 되게 진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뒤에 한마디 더 해서 뭐라고 할게요? 근데 라이야 이거 네 거야.
이거 엄마가 너한테 상속해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진심 울 것 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아까 말했던 그 삼성 차가 와가지고 네가 내 딸이다 이런 그런 느낌의 어린애처럼 막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답니다. 보실래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잘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해. 31일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진짜 우리 딸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뭔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하면서 너무나 많이 좋아진 리더여서 진짜 제가 아메이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많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고 낯설었던 영역도 많았지만 진짜 이 마인드 바꾸고 이 안에서 다 배우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앞으로 사업 설명할 때 많이 넣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 하나 변화로 그 사춘기에 마음이 행복해져 있어요, 지금. 정말 남편, 아이, 그리고 저만 잘 됐으면 서원의 리더만의 비즈니스인데 또 우리 파트너분들도 다 또 위너스 안에 계신 리더님들도 매년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만난 리더님들 정말 축복드리고요. 꼭 이 비즈니스 통해서 인생의 그 두 번째 기회예요. 나이와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까 말한 대로 몇 프로예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직업과도 상관없는 그 직업 그 기회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셔서 다음에 이 무대에서 그 리더님의 스토리를 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전해줄 수 있는 리더님들이 아주 위너스 안에서 쏟아져 나오길 바라면서 1시간 반이었는데 괜찮았죠? 네. 이 긴 시간 들어주신 리더님 너무 감사하고 꼭 핀업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름 즐겁게 보내셔서 내년 9월이 5예요. 다음 달 9월에 멋지게 또 새해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9월에 더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